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아니언 원장 김동엽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몸의 5장 6부 중에서 5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요 6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6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6부는요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위, 대장, 소장 등을 포함하고요. 이외에도 담,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쓸개라고 하죠. 아니 이 쓸개와 또는 그 소변을 담당하는 방광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5개죠. 그 외에 또 하나가 삼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삼초라는 개념을 좀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 삼초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요 많은 쟁론이 있는 논란이 일어나는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간단하게 우리 몸의 몸통을 삼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심장과 폐가 포함되어 있는 흉경막 이상의 상부를 일반적으로 상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 쓸개, 비장, 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담겨 있는 우리 몸의 몸통의 가운데 부분을 중초라고 하죠. 이외에 이제 배꼽 이하에 신장과 방광, 자궁 이런 기관들이 담겨 있는 우리 몸의 하복부를 이 하초라고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여 우리는 삼초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즉 우리 몸의 중요한 내장기관, 즉 우리 몸의 대사가 일어나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중심의 모든 기관을 포괄하는 큰 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몸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중요한 내장기관이 담겨있는 큰 그릇으로 모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삼초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장부냐 아니냐 하는 이런 이론이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는 너무 전문적인 것을 해서요 여기서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6부를 보면 우선 재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다 활동적이라는 거죠. 우선 다 많은 경우가 어떤 그 그릇 또는 어떤 활동 또는 어떤 움직임 등과 관련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요 5장과 6부를 비교함에 있어서 5장은 중요한 아주 우리 몸의 중요한 생명활동의 에너지들을 담고 있는 장부로서 음이라고 6부는 큰 활동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 이 위, 대장, 소장 등이 우리 몸의 주요한 소화기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몸의 입에서부터 위를 거쳐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회까지 이 과정이요. 우리 몸의 안입니까? 우리 몸의 밖입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시겠지만요. 이미 통찰력이 있고 직관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생각이 간단하지 않다고 드실 겁니다. 쉽게요. 어떤 원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원통 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구멍 안은 실제로 원통의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원통 밖입니까? 자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면요. 우리 몸에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요. 우리 몸 안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멍에 불과한 겁니다. 즉 하나의 터널인 셈이죠. 우리 몸을 뚫고 나가는.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몸의 안이 아니죠. 이 우리 몸 외부에 우리 몸 안을 지나는 터널에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들과 영양분들을 흡수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균도 들어올 수 있고요. 불순물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독성물질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요, 사실 우리 몸과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로 들어온 물질이 바로 우리 몸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도에 구멍이 뚫리거나 위에 구멍이 뚫리거나 장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로 들어온 온전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물질들이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생명활동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오장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흡수하는데요, 이렇게 흡수된 물질들도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터널을 통해서 흡수된 모든 물질은요, 그 정맥들을 통해서 운반되면서 모두 필수적으로 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우리가 흡수된 물질을 운반하는 정맥은 반드시 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모든 우리 몸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서 통과를 해야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피를 타고요. 그래서 우리 간에서는 그 즉시 모든 물질들을 판단해서 우리 몸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내려가지고요, 해독하고 분해하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런 이중의 안전장치를 우리 몸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의심이 들 겁니다. 아니, 술은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술이 이런 해독작용, 간의 해독작용을 넘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와 취하게 되는지요. 또는 늘 그 부작용과 독성으로 문제가 되는 항생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서 흡수돼 가지고 간을 통과해서 전신으로 흘러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요,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